GTX D 노선 들어가면 언제 누리겠냐, 내가 누리기 위해서 가느냐, 그게 아니라 가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저평가될 수 있는 데가 이런 임해역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진입을 하려면요, 이제 일자리랑 연결이 잘 되는 교통 호재가 있는 곳, 그리고 일자리 중에서도 막 IT라든지 지금 4차 산업의 어떤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생 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를 따지고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 판교죠. 판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가 제1 테크노밸리잖아요. 그리고 제2 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 여기에 제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판교 제1 테크노밸리만 있어도 여기에 파급력이 컸는데 2, 3까지 들어가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판교에서 연결이 잘 되는 지역 중에서 가격이 비싼 데가 백현동이라든지 삼평동, 요런 지역들이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보시면 호재들이 많잖아요. 여기가 가격이 센 이유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가장 가격들이 비싸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묶어놨을 땐 과천이 평균이 높아서 비싸지만요, 이 백현동이랑 삼편동만 놓고 과천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가 더 높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저는 그 조금은 저평가될 수 있는 데가 이런 임해역 같은 경우, 왜냐면은 경광선 자체가 그렇게 좋은 노선은 아닌데 경광선으로 한 코스만 더 가면은 이제 GTX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월판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강남으로 또 연결이 쉽게 되는 신분당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삼성 까지 연결이 되고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비싼 거고, 심지어 여기 이제 공원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연결되는 좀 임해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앞으로 좀 판교로 못 들어가는 대체 수단으로 돈이 조금 있으면 들어가도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자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제 천지개벽을 했다고 늘 얘기했고, 몇 년 전부터 여기는 눈여겨봐라고 했던 데가 바로 이 청량리예요. 청량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금 GTX BC 노선이 들어오고 1호선 라인이 있고 KTX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지금 교통 호재들이 많은데 주변에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스카이 L65 같은 경우도 예전에 분양할 때 좀 이슈가 됐었는 게 9억 미만짜리로 이제 분양을 하는 거라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고, 청량리역 주변으로 다 개선되고 전롱답심 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가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의 기존 주택 중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싼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어디가 연결이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죠. 그리고 청량리 같은 경우는 왜 좋냐? 그 BC 노선 자체가 그런 거예요. B 노선은 여의도를 지나가고요. A 노선은 강남을 지나가요. 삼성역을. 그리고 이 주변이 개발이 다 돼요. 천지개벽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기가 동대문구가 사실상 25개의 지자체 중에서 가격 순위가 한 14위, 15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조금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은 청량리예요, 청량리.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변화를 보면은 일자리랑의 연결들이 굉장히 좋은 노선으로 급행으로 갈 수 있는 게 연결이 되고 주변까지 개선이 되잖아요. 일자리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의도는 금융에 대한 일자리들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데고, 강남 같은 경우는 일자리 수로 따지면은 강남이 정말 밀집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단순하게 하나의 역이 지나간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들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준비되는 지역이 있으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 내가 GTX 노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제 호재들이 있고 GTX D 노선도 안 나왔고 뭐도 안 나왔고 한데 지금 이거 들어가면 언제 누리겠냐라고 하는데요. 자주 얘기했어요. 모든 그 역에 대한 계획들은요,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기생충에서 넌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영화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그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날짜를 맞춘 적은 철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가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같이 호재가 있는 상승장에서는요. 뭐 GTX B 노선이 착공을 했다. D 노선이 확정이 되었다. 여기 확정이 되었다. 이런 행정 절차 하나하나에 따라서 가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중에 수혜를 조금 더 누리고 갈아탈 수 있는 데를 찾아보는 전략으로 가야지 뭐 그거를 누리겠다라는 개념으로 이런 데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있을지라도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지역은요 수요층이 있어야 돼요. 그 수요의 기본은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리고 그 일자리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뭐 이제 몰세권이라든지 뭐 이제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일자리가 굉장히 높은 지역도 있는데 어떤 거는 일자리보다 자연 환경이 센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수동 같은 경우도 서울 숲이 있잖아요. 그리고 광교 같은 경우도 원천 저수지 주변으로의 어떤 메리트가 가격 변형을 크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신분당선이 연결이 됐지만 그래서 호재가 굉장히 큰 지역들은 하락의 폭이 있을지언정 그 하락이 우하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우하향으로 연결될 때는 지방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아파트들이 다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거죠. 뭐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대가 올해에 이제 그 수능에 지원한 사람이라든지 경쟁률이 최근 들어서 가장 낮아졌고 어떻게 보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미달이 날 수 있는 환경들이 되었다라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학의 양극화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도 경쟁률은 낮지만은 서울은 계속 몰릴 거고 지방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하더라도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때는요. 수도권과 주요 광역지자체 일부 여기에서 어떤 그 내가 뭐 이제 그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을 하거나 접근을 해야지 그냥 지방에 싸다고 들어가거나 뭐 지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뭐 이제 빌라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가시는 게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락은 옵니다. 네. 하락은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절이 변화가 있잖아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하락이 온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는 얼마나 오른다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데 갑자기 눈이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내가 사고 날지 안 날지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 내려갈까도 마찬가지로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을 무서워하는데 하락장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에 들어가면요. 하락을 버틸 수 있는 안전 마진이 확보가 돼요. 저는 집을 투기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화폐 가치를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장이 되면은 거의 끝점에서 산 사람들이 아마 이제 멘붕에 와가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물건을 던지면서 재산의 손실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상황은 현금 부자들은 아마도 부의 순서가 바뀌는 그 시점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양극화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가는 재산의 실수의 양과 규모들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락장에는 사람들이 못 사요. 못 사지만은 지금 상승장에서 뭔가를 하지 못해 가지고 시기를 놓친 젊은 세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은 기회는 또 다시 돌아와요.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가 하락장이 겪어지면서 아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다음에 장이 이제 앞으로는 내가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기회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회들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산 보호는 이번 시장에서 했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그것들을 다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요. 0000 영끌을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내 규모에 맞는 대출을 일으켜서 그 대출로 지금이라도 집을 사시는 게 가장 안전한 가장 위험한 방법일 수 있는데 가장 안전한 대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